TV 뉴스 보시더라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혼자 안 가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가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상당수 분들은 사안 자체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변호사님, 이거 꼭 변호사님 선임까지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잘못된 걱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내심 변호인 조력을 받고 싶으시면서도 수사관이 그걸 보고서 얘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같이 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까봐 망설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괜한 걱정이시고요. 제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변호인을 대동했다고 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옆에 있는 변호인을 의식해서 더 공정하고 친절하게 조사를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묘한 유도신문 같은 것도 못하게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 수사관 입장에서 변호인 없이 오는 피의자들이 좀 더 만만해 보인다고도 할 수 있었죠. 상당수 수사관들이 저와 비슷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 먼저 첫 번째로는요, 조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나오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조언 및 상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변호인 선임을 안 하고 혼자 조사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자기 생각에는 이 사건이 복잡하지도 않고 본인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싹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사라는 게 100% 예상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모든 사실관계를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전혀 예상 못했던 증거자료를 수사관이 갑자기 들이미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수사관이 예상 외의 관점이나 쟁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수사관의 태도가 거칠거나 적대적인 경우에도 막 당황을 하시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나치게 당황 나머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 오셔서는 그냥 처음부터 변호사님 선임해서 같이 갈 걸 그랬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동행한 경우라면 이런 돌발적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각적 대처가 가능하게 됩니다. 돌발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가 아예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대답을 할 수는 있죠. 돌발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 없이 잘못된 진술을 해서 이게 한번 피의자 신문조사에 기재가 되면 차후에 의견서나 그 다음 피신으로 이걸 수정을 하려고 해도 첫 진술 자체는 계속 남아서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현장에서 변호인과 상담해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애초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관 시절 경험을 돌이켜보면요, 변호인 없이 홀로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사관이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동문서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변호인이 동행하면 이런 점을 즉각적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는 건 수사관이 제지를 하지만 수사관 질문의 취지를 의뢰인에게 이해시켜 주려고 의뢰인한테 얘기하는 건 제지를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진행에 도움이 되니까 좋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계속 동문서답만 하게 되면요, 손해를 본 건 결국 조사를 받는 본인입니다. 수사관이 묻는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내용과 어찌 보면 연관이 되는 건데요, 변호인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지지대가 되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경찰 조사 많이 받아봐서 분위기 참 익숙합니다, 이런 분 계신가요?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 중에 경찰 조사를 받아보신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있어봤자 가벼운 접촉사고로 한두 번 정도 조사 받아보신 게 전부일 겁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다들 굉장히 긴장들 하세요.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님들도 수사관 앞에서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경우도 많고요. TV 뉴스 보시더라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혼자 안 가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가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는 그냥 별 문제 없는 쟁점에 대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괜히 쓸데없는 사소한 거짓말을 하다가 수사관한테서 신뢰를 잃기도 하고요. 해야 할 말을 못하고 피신조서 다 편철된 다음에 경찰서 나와서야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라면서 후회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게 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주변 사방이 다 내 편이 아니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 때문에 긴장해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내 편이 옆에 있다는 심리적 안정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으면 옆에서 바로잡아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준비한 대로 더 잘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조사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수사관의 심증, 향후 진행 방향 등에 대해 보다 확실히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서야 저를 찾아오셔서 선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조사는 잘 받고 나오셨냐? 라고 물어보면 조사는 일단 잘 받고 나왔고요, 수사관님도 제 말 듣더니 수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그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경험이 없는 분들의 경우 그 수사관이 말하는 행간의 의미나 현장 분위기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사관이 나를 기소 의견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무조건 막 강하게
강하게 압박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내 말에 반박만 하거나 그러실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과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더 안 좋은 상황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수사관 입맛대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현장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수사관의 심증, 그리고 조사 과정에 나오는 숨겨진 쟁점, 향후 예상 진행 방향, 이런 것들은 당사자보다는 변호사가 현장에 있어야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향후 사건 대응 방향도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조사 말미에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서 열람,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의자 본인들은 세 가지 이유로 검토 수정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장된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받느라 지쳐서 열람 자체가 힘들고 귀찮아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왠지 수사관 눈치가 보여서 막 검토 대충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수정해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뭐 진상 부리는 것 같아서 무섭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수사관이 미묘하게 비틀어 놓은 내 진술의 뉘앙스를 이걸 파악하고 적절하게 고치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에서의 첫 조사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건이 불송치가 되지 않아서 검찰 단계, 법원 재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때 법원과 검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 첫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의 진술입니다. 그 이후의 진술은 피의자의 고민 그리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오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첫 피신 조서, 여러분이 말한 것과 다르게 작성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수사관은 여러분이 한 말을 토시 그대로 막 받아 적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요지를 축약해서 적게 됩니다. 여기에는 수사관의 의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저 요약 과정에서 뉘앙스가 왜곡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마지막에 이걸 열람을 해서 적절하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스스로 하시는 게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동석을 해 있다면 이 과정을 아주 꼼꼼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조서가 잘못 적혀서 받을 추후 불이익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4가지, 그리고 오해 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를 적어 놓을 테니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